한다고 해도 해봐. 가져가기 가보자. 시작. 뭘 시작해요? 저희 오늘 합작하고 시작합니까? 오늘 또 3인 구도라서 네. 썰전 구도 아닙니까? 3인 구도면. 네. 오늘은 어디서 싸워볼까요? 원전만큼 이제 핫한 거죠. 먼저만큼 핫해? 그거보다 더 핫하죠. 그래? 최근에 뭐? 조선입니다. 요즘에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리포트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은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감도 크고 뭐 봐야 될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섹터들 리포트를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100페이지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안에서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오늘 어떤 내용을 짚을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 뭐 어떤 얘기하려고? 일단 조선이 핫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핫한지를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됐죠. 취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조선주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올 섰어요? 그죠? 올 섰어? 그죠? 네. 그런 거죠. 왜 그러면 올랐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가장 네. 중요한 게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를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건 차익 실현이나 재료 소멸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인지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뭐 얘기할 거예요? LNG 관련 네. 저는 특히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게 친환경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LNG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게 네. 환경적인 규제가 너무 네. 강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LNG랑 석탄을 같이 쓰는 석유 아니에요? 석유. 네. 석유로 운반하는 게 그러니까. 주된 연료로 쓰다가 이제 환경적인 규제가 너무 심해진 거죠. 기존에 쓰던 연료가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다 바꾸긴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같이 쓰자라고 해서 이중 연료를 쓰는 작전으로 갔었죠. 사실.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형으로 LNG와 뭐 석유를 함께 쓰자라는 작전으로 갔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IMO에서 탄소 배출을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결국에는 제로에 가깝게 줄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 선주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이 이제 이중 연료보다는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된다. 안 그러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은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그 조선 쪽에서 그 엔진 중에 이제 DF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벙커CU나 중유 쓰던 거를 탄소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중간에 이제 정차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카 있는 것처럼 DF 엔진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꼭 잘하죠. 잘해요. 잘하죠. 네. 지금 브릿지 연료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브릿지 연료. 이거 얘기하려고 얼마나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중 하나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LNG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암모니아랑 수소가 대두되고 있는데 암모니아는 사실상 이 LNG라는 게 liquefied 뭐 더 해봐. 가져가기 가보자. 영어. 뭐였지? liquefied natural gas예요. 내추럴 가스. 예, 가스. 내추럴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암모니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 메탄. 우리 땅에 제일 많은 이제 많이 널려져 있는 거. 그걸 주워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이 연료라서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사실상 다시 합성을 해야 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또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고 걔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다루기가 아직까지는 기술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암모니아나 수소는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천연가스는 현재 기술로는 쉽게 네, 얻어낼 맞아요, 수 맞아요. 있고 암모니아 수소는 뭔가 후처리가 필요한데 네. 돈이 많이 드니까 네, 돈도 많이 들고. 석탄이나 석유의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로 중간 징검다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는 이제 향후 꽤 오랜 기간 동안 LNG선이
수주가 확실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 가장 대두됐던 게 카타르 네. 프로젝트지 않았습니까? 네. 카타르가 이제 그 생산 최대 생산국 중 하나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두되고 있는 게 미국, 그리고 북미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이랑 북미랑 같은 데 아닙니까? 네, 캐나다 포함. 이- 캐나다 포함. 네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 그걸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걔네가 이제 LNG 터미널이 계속 완공 계획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세워놓을 LNG 선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걔들을 운반하는. 네, LNG를 운반하는.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네. 관점인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한 거네. 거의 한 그렇죠. 3년, 4년 전부터는 거의 LNG 선만 수주받고 있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선, 뭐 네, 탱크선, 원유 운반선. 네네네. 그리고 벌크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옛날에 그랬죠. 그거를 다 지금 중국한테 뺏겼어요. 네. 중국이 잘하기도 하고 기술력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은 그걸로 이전에는 또 1위까지 했었죠. 수출 그 매출 1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LNG에 대한 수주나 니즈가 조금 더 세지면서 점점 더 다시 1위 자리를 되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죠. LNG 쪽에서는 중국이랑 격차가 많이 나요. 일단은 LNG 선에 대한 네. 비중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 비중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LNG 선에 대한 부분은 한 17% 정도밖에 차지하지 낮네.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LNG 선에서는 이제 중국처럼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중 차이는 아직까지는 좀 나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작년 거의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부터 우리나라가 LNG 선은 거의 다 수주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21년도 이후 발주된 글로벌 LNG 선의 365척 중에 270척이 이제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수주를 받았다라고 발표가 났죠. 이제까지는 LNG를 우리가 많이 수주했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잖아. 아, 그렇죠. 또 중국에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술적인 차이가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나는 걸로. 얼마나 나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기가 몇 등이다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없고. 할 수 없지만 어. 지금 수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가성비도 좋고 또 항상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의 안전성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나라들이 만약 중국이 더 잘했다면 중국한테 맡겼을 거다. 왜냐면 중국은 어. 싸기까지 한대. 왜 안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음.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도 조금 동의하는 게 최근에 그 아까 365척 중에 270척 우리나라 수주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중국이 수주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중국이 수주하는데 그 카타르 것도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카타르와 중국의 무역 관계 때문이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왜냐면 이제 카타르의 최대 LNG 수입국이 중국이니까 중국한테 안 주면서 네. 그럴 수는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무역 흑자만 카타르는 하는 거잖아. 얘네들한테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저는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 쫓아오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격차는 있다. 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늘어나면 누구한테 줄까라는 고민들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중국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줄까? 사실 그럼 저는 누가? 있죠.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어.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도 어쨌든 이게 그냥 구두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미국을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의 비중 자체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LNG까지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도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를 조금 더 밀어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협업을 하자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런 거 말일 수도 있지만. 말일 수 있지만 기대감도 있죠. 네, 우리는 또 협조를 잘하잖아요. 저희 잘하죠. 뭐든지. 협조를 잘하는 나라야. 협조를 잘 해야 되는 나라예요. 아주 협조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희망이 열심히 하고. 희망이가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조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뭐 각각 차이들도 조금 있을 거고 네. 수주 비중도 제가 알기로 조금 다르고 네. 뭐 이 조선 뭐 빅3? 빅4라고 얘기하나? 네. 여기에서 뭐 그러면 누굴 봐야 됩니까? 보통 HD, HD 그룹 네, 현대중공업 거냐 조선해양 볼 거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골고루 가지고 있죠.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은 그렇죠. 아주 골고루 가죠. 중국에도 납품하네요. 엔진을. 네. 우리나라 인지 잘해요.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 네. 하나오션은 어때요? 하나오션은 일단 신규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조금 있다라고 봐요. 수주 잔고가 73석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안전하게 한다. 아무래도 수주가 잔고가 있는 건 실적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당장에 1, 2년 안에 나오는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실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근데 저는 하나오션 좀 다르게 봅니다. 또 반대 나왔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에 원래 대우조선해양 네. 거기를 인수한 거잖아요. 하나오션이 네. 그 걔네가 하던 걸.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기네가 이거를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그 전 사업과 이제 넘기는 단계단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HD에 비교했을 때 이제 외주를 많이 준다. 그래서 외주 단가가 되게 높아요. 그 매출액이랑 이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1위예요 지금으로서. 그 다음이 현대중공업이 80억으로 따라오고 있고 삼성이 92억 그리고 하나오션이 18억. 그래서 한 척당 남기는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8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매출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하나오션은 군함도 잘하잖아. 그다음에 정비도 잘하고. 네. 요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반박을 안 해 이거는? 뭐 그건 반박할 수 없죠. 뭐 그걸 잘하는 건 뭐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서 주가가 그랬던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실 때 그거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방산 쪽이랑 맞물려서 그 군함이랑 정비 사업이랑 이런 기대감 때문에 커진 거지 하나오션 자체가 지금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숫자로 보여주는 건 없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수주 잔고 증가량도 사실상으로 살펴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현대중공업이 27.9% 증가를 했어요. 연평균 상승률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17.2%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하나오션은 13천. 좀 낮네.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LNG 선을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는다고 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 캐내는 것도 많이 한다고 쳐. 근데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게 조선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섹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자재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선박에 대한 아직까지는 비중 자체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LNG선뿐만 아니라 전체 척수로 전체 보면 척수로 봤을 때는 중국이 50%를 차지한다는 건 사실상 몇 차 잘못하면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자재는 조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엔진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에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할 정도로 엔진 분야는 조금 탁월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국내 수주가 조금 덜 들어와도 중국으로 수주가 몰려도 이거에 대한 중국에서의 엔진에 대한 또 저희 쪽에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캐파를 보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캐파에서 엔진을 가져온 거니까. 엔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선에 비해서는 엔진 쪽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엔진이랑 그렇죠. 그렇죠. 잘 가는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선박에서도 그렇고 엔진은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싸니까. 제일 비싸죠. 기술력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엔진이 가장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박용 엔진 자체를 만드는 수주의 물량 자체를 국내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또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또 기자재 옵션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LNG에 조금 힘을 입을 수 있는 건 이제 고냉지
기자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낮게 온도를 유지해야 그렇죠. LNG를 계속 이 낮게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냉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보냉제도 깔고 그쵸. 만든다고 하고요. 보냉제를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LNG를 안정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LNG 선에는 반드시 보냉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냉제를 제조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군데가 있어요. 동성하이텍이랑 한국화본인데요. 한국하고. 이제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가 20년도 1분기에는 4,945억에서 지금 24년 1분기에는 2조 2,392억으로 많이 굉장히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20년 1분기에는 3,748억에서 24년 1분기에는 1조 9,635억까지로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했죠. 조선사들 LNG 수주할 때 그거랑 딱 비슷하네. 비슷하게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또 수주잔고 증가율 자체만 보면 엔진 업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거든요. 엔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엔진을 좀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 엔진 수주잔고가 20년도에는 8천억에서 23년에는 2조 8천억까지밖에 안 올랐으니까 3배. 굉장히 오히려 보냉제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수주잔고는 빠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냉제는 더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냉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은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LNG선의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의 기대감 때문에라도 보냉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LNG 프로젝트 하면 또 저는 생각나는 게 강관.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아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테인리스 강관을 많이 쓰는데 이 강관이랑 피팅, 이음새. 피팅업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피팅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점이 뭐냐면 LNG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액체를 옮기는 모든 사업에는 필요한 게 피팅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중동 쪽도. 네, 그쵸. 석유라든지 이제 물의 형태, 액체 형태가 되거나 기체 형태가 돼서 옮겨야 되는, 운반을 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피팅 업체가 좀 필요로 이음새가 굉장히 하고 이음새가 되게 중요하죠. 세면 안 되니까. 맞아요. 이게 바다라든지 뭐 공중이라든지 해서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피팅 업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피팅업도 기자재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는 25년도 조선은 네. 계속 우상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상승분보다 올해가 더 높을 수 있다? 네,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왜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LNG 터미널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수주잔고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아니라 그 수주가 들어온 건 수주가 아니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늘어날 거고 네. 제 생각에 그들이 간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디가 더 싸게 주려나 이런 이제 기대 심리로 아직은 이제 주문을 안 한 거겠지만 분명히 필요할 거다. 지금 막 프로젝트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걸 어쨌든 캤으면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운반은 때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운반할 때도 우리나라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거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도 잘 간다. 네. 뭐 올해 어떨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이전의 상승분에 뭐 더 뛰어나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많이 올랐어. 네, 슈퍼사이클 국면에 직면을 했다고 해도 사실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네.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값의 상승과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저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기대감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해 1년 상반에는 이제까지 수주잔고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르긴 하겠으나 이전의 상승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무조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쉬어가는 구간에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수주나 실적. 그러니까 수주는 바로 지금 찍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의 한 3.5년 정도의 먹거리는 준비되어 있다? 있다고 해요. 이미 있다? 네. 그 주가에 3.5년치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지금
네, 수출 규제를 풀었어요. 바이든이 원래 그 막고 있었다가 트럼프는 그걸 이제 풀었으니까 분명히 더 늘어날 거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 지을 겁니다. 지으십시오. 자, 누구 말이 더 맞을지는 한번. 그래서 네. 요번 끝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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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고 끝낼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